서울 한복판에서 민트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압도적이었던 배달이 민족 라이더들이 파란색 쿠팡이츠에게 밀려나고 있어요. 수년간 시장 점유율 60%를 넘게 차지하던 절대강자가 지금은 서울에서 2위로 추락했죠. 전국적으로도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국민 앱이라 불렸던 배달 이민족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리고 라이더들이 반발하고 소비자들까지 떠나가는 이 상황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국 최고의 배달 앱이 스스로 무덤을 판 충격적인 자멸의 역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남자의 절박했던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봉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당시 그는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네이버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창업에 도전했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렸거든요.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30이 넘어서 다시 백수가 된 기분은 정말 참담했어요. 친구들은 승진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봉진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밤낮 없이 일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처음엔 그저 신기한 기계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금방 깨달았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는 걸요. 사람들이 손바닥만 한 화면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시작했거든요. 음악 듣고 사진 찍고 메시지 보내고 쇼핑까지 했습니다. 앱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김봉진은 그 앱들을 하나하나 써봤습니다. 관찰했고 생각했죠.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자인은 제법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디어만 좋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평범한 저녁에 찾아왔어요. 배가 고팠는데 밖에 나가기 귀찮았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전단지를 찾았죠. 서랍을 뒤지고 쓰레기통까지 뒤졌어요. 겨우 찾아서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서 겨우 연결됐는데 사장님이 주소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짜증이 났죠. 그 순간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배달 음식을 앱으로 주문하면 되잖아? 전단지 찾을 필요도 없고 통화 중 기다릴 필요도 없고 메뉴 사진 보면서 고르고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되고 완벽했어요. 김봉진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대부분은 시큰둥했어요. 배달 앱이 될까? 전화가 더 편한데. 하지만 몇 명이 관심을 보였죠. 개발자 친구가 함께하기로 했어요. 나도 배달 시킬 때 불편했어. 같이 해볼까? 팀이 꾸려졌습니다. 5명이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열정만은 넘쳤죠. 김봉진은 디자인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화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느낌으로 글꼴도 특별하게 제작했죠. 회사 이름도 고민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웃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매력이었습니다. 기억에 남았거든요. 앱이 출시됐어요. 처음엔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써본 사람들은 편하다고 했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김봉진은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재밌는 카피를 만들었어요. 치킨은 살이 아니야. 야식의 유혹. 사람들은 웃었고 공감했습니다. 배민은 단순한 앱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가 됐죠. 배민 글꼴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벤트에 수십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건 도구가 아니라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요기요가 나타났거든요.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만든 앱이었죠. 돈이 엄청났습니다. 요기요는 쿠폰을 미친 듯이 뿌렸어요. 10,000원 할인 배달비 무료. 사람들이 혹했습니다. 배민도 쿠폰을 뿌렸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김봉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으로는 못 이겨. 다른 걸로 이겨야 해. 그래서 브랜딩에 더 집중했죠. 배민을 쓰는 게 하나의 경험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광고와 유머러스한 이벤트를 계속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요기요에서 쿠폰 받고 배민에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점차 배민이 마음속 1위가 됐어요. 김봉진은 더 나아갔습니다. 배민 라이더스를 만든 거예요.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알아서 배달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배민이 배달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였죠. 음식점은 배달 걱정을 안 해도 됐고 손님은 배달이 더 빨라졌습니다. 배민은 이제 배달 생태계 전체를 통제하게 됐어요. 주문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배달원까지 관리하니까요. 수수료도 받고 광고비도 받고 배달비도 받았습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요기요의 모 회사가 항복한 거예요. 더 이상 못 싸우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배민 점유율을 못 가져오더라는 거죠. 딜리버리 히어로는 결정했어요. 이길 수 없으면 사버리자. 배민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액이 엄청났어요. 거의 5조 원이었습니다. 한국 IT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김봉진은 고민에 빠졌어요. 팔아야 하나 계속 키워야 하나. 빈더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진출이 힘들었어요. 일본이나 베트남 진출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쿠팡이츠가 배달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최대 유통기업이 배달 시장에 진출한다니 또 출혈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김봉진은 결정했어요. 팔자 딜리버리 히어로의 힘을 빌려 아시아로 뻗어나가자. 그렇게 배민은 독일 회사 소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결정이 배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줄은요. 배민이 독일 회사에 팔린 직후였습니다. 김봉진은 기쁜 마음으로 아시아 사업 총괄이라는 멋진 직함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으니 성공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남은 직원들은 불안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바뀔까? 곧 그 답을 알게 됐어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전문 경영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익성 점검이었어요. 배민이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었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했거든요.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었고 쿠폰도 뿌렸으니까요. 새로운 경영진은 냉정했습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 한다. 점유율 싸움은 끝났다. 수익을 내야 한다. 수수료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여기저기서 조금씩 올렸습니다.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음식점 사장님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수수료가 올라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확실하게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배민은 교묘했어요. 한꺼번에 확 올리면 반발이 심하니까 천천히 조금씩 올린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배민 아니면 대안이 없었거든요. 요기요는 이미 배민 소유였고 다른 앱들은 사용자가 너무 적었죠. 배민을 안 쓰면 주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코로나였어요. 모든 게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금지됐죠. 자영업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해? 장사를 못 하잖아. 망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배달이었습니다. 배달은 허용됐거든요. 음식점들은 필사적으로 배달을 시작했어요. 안 하던 곳도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배달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배달 앱은 사실상 배민 하나뿐이었습니다. 배민에게는 천재의 일호의 기회였어요.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건이었어요. 배민 서버가 터질 지경이었죠. 직원들은 밤새 일했습니다. 시스템을 증설하고 라이더를 더 뽑았어요. 돈이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배달 시장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던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사람들은 하루 3끼를 다 배달로 먹었습니다. 아침도 배달, 점심도 배달, 저녁도 배달, 심지어 야식까지요. 배민월 활성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배민을 쓴 겁니다. 음식점들은 매출은 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수수료가 너무 높았거든요. 배민은 거의 10%를 떼어갔어요. 10만 원어치 팔면 만 원을 내야 했죠. 게다가 광고비도 따로 냈습니다. 검색 상위에 뜨려면 광고비를 내야 했거든요. 안 내면 손님이 안 찾아왔어요. 배달비도 부담이었습니다. 배민 라이더를 쓰면 배달비를 또 내야 했죠. 다 합치면 수익의 15%에서 20%를 배민에 내는 셈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푸념했어요. 팔고는 남는 게 없어. 배민만 배불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배민 없으면 장사가 안 됐으니까요.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한다. 하지만 배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독점 기업이었거든요. 대체제가 없었으니까요. 여론이 나빠져도 매출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배민으로 음식을 시켰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배민의 매출은 계속 치솟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수익이 난 거예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배민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라이더들에게 눈을 돌렸어요. 배민 라이더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배달비를 조금만 줄이면 엄청난 돈이 절약되는 거죠. 배민은 슬금슬금 배달비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건당 2,800원 주던 걸 2,500원으로 낮췄어요. 라이더들은 항의했습니다. 왜 배달비를 낮춰요? 물가는 오르는데 배달비는 내리면 어떡해요? 배민은 대답했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감이 많으니 단가가 낮아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라이더들은 황당했습니다. 일이 많으면 더 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깎아요? 게다가 대우도 나빠졌어요. 라이더들은 사실상 직원이었지만 직원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4대 보험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죠. 아프면 그냥 쉬는 건데 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고가 나도 배민은 책임지지 않았어요. 개인 사업자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였죠. 라이더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뛰어다녀서 배민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배민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불만 있으면 그만두면 된다는 태도였어요. 라이더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일자리가 귀한 시대였으니까요. 배민, 라이더가 되려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라이더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여갔어요. SNS에는 항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배민이 너무하다.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한다. 배달비를 올려달라. 하지만 세상은 무관심했습니다.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배민은 여전히 좋은 회사 이미지를 유지했죠. 재밌는 광고, 친근한 브랜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민트색 배달복 뒤에 어떤 착취가 숨어 있는지를요. 자영업자들도 힘들었고 라이더들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배민만은 계속 돈을 벌었습니다.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이 올랐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배달 주문이 줄어들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만 있는 게 지겨웠거든요.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싶었어요. 배민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배민에게는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쿠팡이츠였어요. 쿠팡이츠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민이 독점하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기회를 노렸죠. 그리고 마침내 움직였어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던진 겁니다. 배달비 무료. 이게 뭐냐면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배달비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거였어요. 쿠팡 와우 회원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공짜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와, 진짜 배달비가 공짜야? 배민은 배달비가 3,000원에서 5,000원씩 했거든요. 쿠팡이츠를 쓰면 그게 다 공짜였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열광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배달시키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최소 주문 금액 맞추려면 양이 너무 많았고 배달비까지 내면 비쌌죠. 하지만 쿠팡이츠는 달랐습니다. 배달비가 없으니 부담이 덜했어요. 1인분만 시켜도 됐죠. 사람들이 배민에서 쿠팡이츠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민은 당황했어요. 이건 예상 못한 공격이었거든요. 급하게 대응책을 내놨죠. 배민클럽이라는 유료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가입하면 배달비 할인해주고 쿠폰도 준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쿠팡 와우에 가입해 있었거든요. 배민클럽까지 또 돈 내고 가입할 이유가 없었어요. 쿠팡은 배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켓 배송도 있고 쿠팡 플레이도 있었죠. 배민은 배달밖에 없었어요. 승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쿠팡이츠 점유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길거리에 파란색 배달통이 늘어났어요. 민트색은 점점 줄어들었죠. 배민 본사는 긴장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위협이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하지만 배민은 이미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놨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민을 싫어했어요. 수수료가 너무 높았거든요. 라이더들도 배민을 원망했습니다. 배달비가 너무 적었고 대우가 나빴으니까요. 소비자들도 배민에 불만이 있었어요. 배달비가 비쌌고 수수료 때문에 음식값이 올랐거든요. 배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대안이 없어서 쓸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대안이 생긴 겁니다. 바로 쿠팡이츠였어요.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갔습니다. 분노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라이더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배달비는 계속 깎이고 일은 늘어났는데 대우는 최악이었죠. 어느 날 한 라이더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뭉쳐야 합니다. 배민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같이 움직입시다.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들어왔고 곧 수천 명으로 불어났어요. 라이더들은 분노를 공유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다들 똑같이 당하고 있었네. 그들은 결의했죠. 보이콧을 하자. 배달을 거부하는 겁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배달 주문이 가장 많은 시간대였죠. 수천 명의 라이더가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일제히 앱을 꺼버리자. 배민에게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서울 곳곳에서 라이더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민트색 배달복을 메고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하지만 배달을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죠.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클락션을 울렸고 피켓을 들었어요. 배민 보이콧 2,800원으로는 못 살아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 시민들이 놀라서 지켜봤습니다. 무슨 시위야? 배민 본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등이 가득했어요. 배달 가능한 라이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죠.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고객 항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음식은 언제 와요? 2시간째 기다리는데요. 취소하고 싶어요. 상담원들은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라이더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음식점들도 난리가 났어요. 주문은 들어오는데 배달이 안 나갔거든요. 음식은 식어갔고 고객들은 화를 냈습니다. 돈 환불해주세요. 짜증나게. 사장님들은 황당했죠. 우리 잘못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화를 내지?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뉴스에 속보가 떴어요. 배민 라이더 집단 이탈 배달 대란. 기자들이 시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카메라가 라이더들을 비췄어요. 인터뷰가 시작됐죠. 왜 이런 시위를 하시는 겁니까?
한 라이더가 대답했습니다. 배달비 2,800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기름값, 보험료, 오토바이 할부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 하루 12시간 일해도 최저임금도 안 나옵니다. 다른 라이더가 말했어요. 사고 나도 배민은 책임 안 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해요. 4대 보험도 없고 휴가도 없어요. 기계 취급받는 기분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라이더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제발 사람답게 대해주세요. 뉴스가 방송되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SNS에는 라이더들을 응원하는 글이 쏟아졌어요. 맞아요. 배민이 너무했어요. 라이더들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반대로 배민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배민이 이렇게 나쁜 회사였어? 독점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네. 다시는 배민 안 써. 배민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국민 앱이라 불렸던 배민이 이제는 악덕 기업이 된 겁니다. 배민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라이더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업이 안 돌아가요. 협상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라이더 없이는 배달 앱이 굴러가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배민은 발표했습니다. 배달비를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이더들은 환호했어요. 우리가 이긴 거야. 하지만 승리는 반쪽짜리였습니다. 몇 주 후 배달비는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었어요. 2,800원에서 3,000원으로 200원 오른 게 전부였죠. 처우 개선도 미미했습니다. 여전히 4대 보험은 없었고 사고 책임도 개인이 졌어요. 라이더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약속이 이게 뭐야? 우리를 또 속인 거잖아.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라이더들이 쿠팡이츠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더 많이 줬습니다. 건당 3,500원에서 4,000원이었죠. 게다가 대우도 나왔어요. 보험도 있었고 사고 처리도 회사가 도와줬습니다. 라이더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배민에서 하루 10시간 일하면 28만 원, 쿠팡이츠에서 하면 35만 원. 답은 명확했습니다. 민트색 배달복을 벗고 파란색 배달통을 매서요. 배민 라이더스가 급감했습니다. 배민은 또다시 배달 지연 사태를 겪었죠. 자영업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민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어떤 사장님은 계산해봤습니다. 한 달 매출 2천만 원, 배민 수수료 10%, 광고비 5%, 배달비 부담금까지 하면 400만 원을 배민에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사장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도 단결해야 해요. 배민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온라인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배민 수수료 인하 투쟁 모임. 몇천 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들은 집단으로 배민에 항의했어요. 수수료를 낮춰주세요. 안 그러면 다른 플랫폼으로 가겠습니다. 배민은 무시했습니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쿠팡이츠로 가봤자 거기도 수수료 비슷해요. 하지만 사장님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쿠팡이츠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쿠팡이츠는 초기에 수수료를 더 낮게 받았거든요. 점유율을 높이려고요. 배민에서 인기 있던 맛집들이 하나둘 쿠팡이츠로 넘어갔습니다. 소비자들도 따라갔죠. 좋아하는 음식점이 쿠팡이츠에 있으면 쿠팡이츠를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배민의 점유율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쿠팡이츠에 역전당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격차가 줄어들었죠. 설상가상으로 땡겨요라는 새로운 플랫폼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시가 만든 공공배달앱이었어요. 수수료가 2%밖에 안 됐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천국이었습니다. 배민 10%, 쿠팡 8%, 땡겨요 2%? 답은 뻔했어요. 서울시가 땡겨요를 밀어줬습니다. 재정 지원을 했고 광고도 해줬어요. 할인 쿠폰을 엄청나게 뿌렸죠. 소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땡겨요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했어요. 배민의 적이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배민은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라이더는 떠나고 자영업자는 반발하고 소비자는 등을 돌리고 경쟁사는 치고 들어오고 완벽한 사면초가였죠. 배민 경영진은 대책 회의를 계속 열었지만 묘안이 없었어요. 수수료를 낮추면 수익이 줄어들고 안 낮추면 사장님들이 떠나고 배달비를 올려주면 적자고 안 올려주면 라이더가 떠나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였어요. 사람들이 배민을 믿지 않았거든요. 뭘 해도 또 속임 쓰냐는 반응이었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도 살 수 없었습니다. 배민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년 대비 15% 이상 줄었어요. 심각한 수치였죠. 반면 쿠팡이츠는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2배로 뛴 겁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5조 원을 주고 산 황금 거위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긴급 경영진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CEO가 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무너진 건물은 쉽게 세울 수 없었거든요. 거리에서 민트색 배달복은 점점 사라지고 파란색 배달통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배민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배민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점유율이 높아요. 지방에서는 아직 배민이 강세죠. 매출도 수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건 추락이라는 걸요. 서울에서 밀렸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트렌드는 서울에서 시작되거든요.
서울에서 쿠팡이츠가 이기면 곧 전국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배민 내부는 암울했습니다. 직원들 사기가 떨어졌어요.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일자리는 괜찮을까? 불안감이 팽배했죠. 이직을 알아보는 직원들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어떻게 배민을 이긴 걸까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돈이었어요. 쿠팡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적자를 감수할 수 있었죠. 배달비 무료로 주는 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세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쿠팡은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고요? 배달 앱 자체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쿠팡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물류 네트워크 확장이었어요. 쿠팡의 핵심 사업은 로켓 배송이잖아요. 빠른 배송이 생명이죠. 배달 라이더들을 확보하면 이들을 상품 배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1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쿠팡이 노리는 겁니다. 배달 앱은 미끼였어요. 진짜 목표는 초고속 배송 시스템 구축이었죠. 배민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왜냐면 배민은 배달 앱이 전부거든요.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배달 앱으로 수익을 내야 해요. 적자를 오래 버틸 수 없죠. 반면 쿠팡은 전자상거래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배달 앱에서 적자가 나도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거든요. 게다가 쿠팡 와우 회원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이미 회비를 냈어요. 배달비 무료는 그냥 추가 혜택일 뿐이죠. 배민클럽은 따로 돈을 내야 해요. 경쟁이 안 됩니다. 배민이 할 수 있는 건 수수료를 낮추고 배달비를 낮추는 것뿐인데 그러면 적자가 나요. 더 큰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이 배민을 믿지 않았어요. 자영업자들은 착취자로 봤고 라이더들은 배신자로 봤으며 소비자들은 바가지 씌우는 회사로 봤습니다. 한번 무너진 이미지는 회복이 어려워요. 배민이 이제 와서 수수료를 낮춰도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또 속임수 아니야? 나중에 다시 올릴 거 아니야? 뭘 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배민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독점의 오만함이 화근이었죠. 경쟁자가 없을 때 착취를 했어요. 자영업자한테서 더 뜯고 라이더한테는 덜 주고 소비자한테는 비싸게 받았습니다. 당장은 돈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멸이었어요. 모두를 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단기 수익에만 집착하다가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고 브랜딩까지 버렸습니다. 한때 사랑받던 브랜드를 돈에 눈이 멀어 다 날려버린 거죠. 반면 쿠팡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장 적자를 보더라도 미래에 투자했고 생태계 전체를 챙겼어요. 라이더 처우를 개선하고 고객에게 진짜 혜택을 줬습니다. 배달 앱을 단독 사업이 아니라 물류 네트워크의 일부로 봤죠. 그리고 배민의 여론이 최악일 때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배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이미 역전당했고 추세는 계속될 거예요. 전국적으로도 쿠팡이츠가 따라잡을 겁니다. 시간 문제죠. 배민이 살아남으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라이더 처우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적자를 감수해야 해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거의 5조 원을 투자한 회사가 적자를 보면서 버티긴 힘들죠. 결국 배민은 서서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망하진 않겠지만 2등, 3등으로 밀려날 거예요. 배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독점은 위험해요. 경쟁자가 없으면 오만해지고 고객을 함부로 대하게 되죠. 단기적으론 돈이 되지만 결국 자멸합니다. 신뢰는 오래 걸려 쌓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져요. 배민이 수년간 쌓은 브랜드를 수수료 몇 % 더 받으려다 몇 년 만에 날려버린 겁니다. 플랫폼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자영업자와 라이더와 소비자 모두가 파트너입니다. 착취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강한 회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경쟁자는 나타나요. 겸손하게 파트너를 존중해야 살아남습니다. 거리에서 민트색 배달복은 점점 줄어들고 파란색 배달통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 앱이라 불렸던 배달이 민족은 이제 추락하는 전설이 됐어요. 탐욕이 몰락을 불렀고 착취가 역풍을 낳았죠. 배민이 라이더들에게 준 2,800원이라는 숫자 기억하시나요? 그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착취당한 사람들의 분노였고 무너지는 제국의 신호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독점은 위험하고 탐욕은 파멸을 부르고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교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